자, 제 2강 들어가겠습니다. 탄력성으로 들어갈게요. 제 3절이죠. 탄력성입니다. 자, 제 3절 탄력성으로 가게 되면, 탄력성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탄력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성은,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탄력성. 그래서, 가격이 자기고 수요량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것은 물론 뭐 거기에 원래 가격에서 변동분, 원래 수요량에서 변동분은 나중에 제가 기본 강의 때 해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탄력성은 변화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어때요? 탄력성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2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볼까요? 탄력성을 봤을 때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가 1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준이에요. 탄력성이.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 2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탄력성입니다. 탄력적이고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 그럼 0.5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염리 가져가세요. 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있지만 완전은 지금 보지 마세요. 요것만 이제 생각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적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대체제에 따라서 틀려져요.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제의 유무는 유무에 따라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삼겹살에 그래서 얼큰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아줌마한테 아줌마 콜라 주세요. 그럼 사이다 달라고 하죠. 없다면 환타 달라고 하죠. 없다면 뭐 미란다. 대체제가 많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확 줄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근데 쌀은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거의 없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가 양을 못 줄여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탄력적은 수요자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수요자가 불리합니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번에도 대체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가 크려면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됩니다. 용이해야지만 대체제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20절에 나왔던 게 기간이었어요. 장기와 단기를 봤을 때, 자, 장기는 기간을 더 많이 주니까 대체제에 대한 유입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깊숙이 간다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어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요게 기출이 됐었어요.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습니다. 자, 주거용이 대체하기 더 쉽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으면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포장이사를 하려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하루에 포장이사가 되는데 용도전환은
자, 지금 여기가 학원이다. 학원을 삼겹살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득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그냥 요것도 기본 개념만 잡아보세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책에 보시면은 자, 소득 변화율에 대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요거는 크기를 한번 보세요. 넘기시면은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야.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자, 그냥 우리가 탄력성을 입셀론이라고 하거든요. 0보다 큽니다. 플러스면은 정상제가 돼요. 근데 열등제라는 자체는 반대입니다. 얘는 소득이 높아지면 열등제라는 자체는 열등제는 중고품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소득이 낮아지면은 중고를 많이 삽니다. 중고차라든지.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아, 내 레벨에 이거 뽑으리? 중고차를.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안 찾죠.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열등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 상관이 없는 건 소금이나 간장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갑돌이가 아, 나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금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어요. 미셀론이 0인 게 중간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립제라든지 중간제다. 개념만 잡아요. 개념만 잡더라도 굉장히 큰 걸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이번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는 Y 상품이고 위에는 X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Y 상품의 다른 제어, Y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X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죠. X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율. 그러면은 앞서서 제가 대체제 보완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 빌라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입셀론 값이 플러스니까 이건 대체제가 돼요. 대체가 되고. 자, 우리가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봐요. 그럼 커피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커피도 줄이고 설탕도 줄여요. 설탕 수요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입셀론 값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마이너스는 보완제다. 그렇게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커피의 가격이 올라서 소금은 전혀 불변이라는 거죠. 수요량이 불변입니다. 그건 입셀론 값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독립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에 대한 공급량이 변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오른쪽에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자, 어떻게 돼요? 공급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차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식은 적진 않고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잡겠는데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생략이 됐어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본다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어요. 공곡선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만하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틀려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는데 양을 늘리는 게 요만큼밖에 못 늘렸다. 근데 얘는 더 많이 늘렸죠. 더 많이 늘린 게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파르다, 비탄력적이 되고 얘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탄력적이 된다는 자체는 단기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의 장단점을 봤을 때는 기간이 길면 더 시간을 많이 주니까 생산 요소의 이동이 쉬움으로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십니다. 자, 공급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생산비가 상승을 해요. 그럼 급격히 상승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비탄력적이 되고, 기술 수준이 아주 좋아. 그러면 더 빠르게 더 상상 팍팍 만들어냈으니까 더 탄력적이다. 자, 상품이 저장이 어렵고 저장비가 많이 들어가.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럼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만 하셔도 수요 공급은 기초 강의는 거의 마스터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제4절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의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이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우상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많은 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균형점을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가격하고 양을 이제 봤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이쪽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가격하고 양을 본다면, 자,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균형점이 있고, 가격하고 양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1,000원이잖아요. 가격 올려버려요. 그럼 가격 올리면, 자, 공급자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수요가 되고, 이게 공급이 됩니다. 내려오는 게. 공급량이고, 이게 수요량이 되거든요. 그럼 초과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락. 그 다음에, 자,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500원으로.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공급자가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자가 더 많고, 공급자가 더 적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돼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시 균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균형 가격에 대한 변동이라는 자체는, 그냥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쪽이 불변입니다. 공급이 불변일 때와 수요가 불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인데, 만약에 공급이 불변이에요.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는 이렇게 할게요. 수요 감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하고, 자, 여기서 만나는 걸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만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을 이제 본다. 균형 거래량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그래프도 잠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 하시니까. 자, 우리가 공급은 불변이에요. 공급 불변. 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를 합니다. 수요만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양도 증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수요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고되는데 사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럼 그래프가 이리로 찍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양도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불변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불변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보자는 얘기예요. 공급을 이제 보자는 거죠. 공급이 증가할 때와 공급이 감소할 때. 자, 사는 사람이 적은데 물량이 많아져요. 가격이 하락하죠. 양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양은 증가해요. 양은 무조건 똑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격과 양이면 아까랑은 틀리겠죠. 이제는 공급과 수요인데 수요가 불변이면서 공급 물량만 많아지니까 초과급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겠고 양이 늘어나죠. 근데 공급 물량이 적어요. 그죠? 분기현상,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양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은 줄어든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자,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의 물량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양 위주로 가져가세요. 양 위주로. 양은 따라갑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가격은 그때그때 틀리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엄밀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정도만 하시면 이제 거의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 변동은 제5절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수요 공급 위주로 가져가세요. 수요 공급이 언니 나왔다면 한 3문제에서 4문제가량, 7문제가량 출제된 것도 있었어요. 수요 공급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경기 변동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절이죠. 5절의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경기 변동. 경기가 순환하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경기 측정 지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특징으로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는 자체가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항상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깁니다. 길고 진폭이 커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만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칠판주기가 경기가 좋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해요. 일반 경기는 살아나는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립니다.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거든요. 요 뒤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성기간. 타성기간이라는 자체가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 게으른 사람 좀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건축하는데 한 1, 2년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2배 정도 길고요. 그 다음 진폭이 커요. 진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하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요 사이가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항상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불명확합니다. 쓰리불이라는 거죠. 불이 3가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규칙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항상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돼요. 광역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남 일대에 막 주택이 막 오른다? 그럼 그 지역 일대가 오르고 서울 지역이 올라서 수도권에 또 오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투기 바람이 들거든요. 전국의 일시에 동시에가 아니라 항상 지역에서 전국적, 광역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 느리죠.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르기 때문에 회복이 느려요. 그리고 후퇴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 종합정책을 쓰면 냉각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반드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는 후순환적이지만 우리가 경기가 선행, 병행, 역행, 독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은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가니까 전순환 쪽이고 부동산은 후순환 쪽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반드시는 아니고 후순환 쪽이 일반 쪽이며 선행, 역행, 병행 독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타성 기간이 길다는 건 타성의 원인이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상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후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경기가 순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5번에 가시면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거미집도 있지만 거미집까지 가시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변동도 순환을 한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변동 순환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보실 텐데 정점이 있고 저점이 있더라. 그러면 4개의 국면이 있어서 우리가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옵니다. 후퇴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향이거든요. 하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면서 거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형태가 순환적 변동이 거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순환적입니다. 순환적 변동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상향 다음에 자 후퇴가 오고요. 후퇴 다음에 하향이 오며 하향 다음에 회복이 오거든요. 근데 다른 형태가 있어요. 다른 형태. 다른 형태라는 자체가 우리가 계절적으로 옵니다. 계절적. 그래서 계절적으로 와서 봄, 여름 1년 단위로 주기로 오죠. 봄, 여름, 가을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인데 겨울과 어때요? 여름에는 이사가 뜸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수 있고 12월에 추워서 건축 경기가 건축 허가량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가의 방학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계절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이라는 자체는 50년 이상 주기로 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자체는 경제 성장이 건축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트렌드라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장기적. 추세 변동이라고도 하거든요. 추세 변동.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 경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이 중요해요. 무작위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계절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봄, 여름, 가을. 예기치 못합니다. 예기치 못하고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정책 같은 거는 정책은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거미집까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요. 거미집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3장으로 갑니다. 제3장. 자, 제3장이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론. 그래서 시장에서 한 문제 나오고 공간에서 하나가 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시장 파트도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려면 입문 과정에선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것만 갈게요. 자, 우리가 제1절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좀 주장하면서 갈 텐데요. 여기가 이제 실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국지적 시장서부터가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거든요. 자, 시장의 그 특성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국지화. 그래서 국지화 시장. 자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 갈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서울하고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하고 부산이 있어요. 그럼 볼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움직이니까 수급 조절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다 지역마다 틀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0원 팠는데 여기서 2,000원 판다. 그러면 대박 나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되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지화라는 자체는 부동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지화는 부동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자 이 수급 조절의 곤란성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수급 자 수급이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을 조절의 곤란성. 자 그래서 암만 수요를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바로바로 증가시킬 수는 어렵습니다. 부중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단기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하겠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3개부터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칠판비가 1,000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은 다 틀려요. 그래서 동질성이고 공개가 되지만 우리 부동산은 비동질성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걸 씁니다. 개별성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비공개로서 거래가 밀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그 거래가 사적인 영향이 강하며 정보 수입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문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비표준화되어 있고요. 자,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비조직성이에요. 비조직성.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다 다르다 보니까 상품이. 그래서 우리가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3B입니다. 3B. 그래서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화. 그래서 개별성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비표준화, 개별성, 일문일가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기시면은 거래가 비공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보 수집이 어렵죠. 그렇게 조직화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지금까지 한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었습니다. 특성인데 기능이라는 거를 비교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 한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공개성이 나왔었거든요. 자 비공개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화협회 1,000원이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게 다 공개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비공개라는 얘기죠. 이건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능은 교환 기능이 있어요. 교환 기능. 그 교환한다. 우리가 아니 부동산도 현금과 돈을 교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볼펜도 교환할 수 있죠. 교환의 기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는 특성이고 교환은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기능. 그래서 공간 배분의 기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은 리모델링을 많이 해요. 원룸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개별 부동산이 배분되면서 이 자원 배분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됩니다. 공간이 또 형성될 수 있죠. 자,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가격을 또 창조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다음 우리가 나가면 우리 시장에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과 질의 조정이 된다. 그래서 교환 기능. 가격을 창조한다는 것은
가격을 또 형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 제공 기능도 있죠. 정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지뢰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과 지뢰 조정. 양과 지뢰 조정. 자,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가 특성이다라는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양과 지뢰 조정도 이제 가야 되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 건물을 고층화시키니까 양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첫 강의니까. 자, 우리가 김군이 정량한테 섬에 놀러 가잖아요. 배 끊기는 섬. 인끔한 사람이야. 그래서 놀러 갔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빨리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놀러 가서 마지막 배야, 얘가. 마지막 배가 원래는 6시 배인데 5시 배라고 5시 배인데 6시 배라고 속이고 5시 한 6시 한 우리가 5시 한 넘어서 난 다시 10분쯤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량은 어떻죠? 울죠. 김군은 웃죠.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혀가 짧기 때문에 고를 잘 못해. 그래서 교를 고라고 한다면 자고가 정량이라고 하죠. 자고가 정량.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자고가 정량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다.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죠. 자고가 궁량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면 아마 우리가 재밌게 됩니다.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그 다음에 제2절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자, 효율적 시장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효율적 시장은.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장 파트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물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지만 여기서는 뺐어요, 제가.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은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면서 민감하거든요. 우리도 새 시장이 있어요. 새 시장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린다라는 것이 들리자마자 3년 있다가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바뀌죠. 그래서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성이 있고요. 약하죠. 그 다음에 중강성이 있고 강성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이 되고, 중강성은 현재, 그 다음에 강성은 미래까지 다 반영이 되거든요. 자, 과거로 이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어떻습니까?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과거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고, 현재가 기본적 분석인데, 뭐 그런 건 아직 염두에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과거냐 미래냐를 따져보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시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1회 때서부터 27회 때까지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여러분이 우리가 구입하시려고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여러분한테 1회 때부터 27회 때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모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10만 원에 팔려고 하겠습니다. 절대 안 사시죠.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이 동영상은 무료라도 교전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죠. 거의 중강성이 거의예요. 근데 제가 시험지 유출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는 거를 유출해서 여러분한테 팔 수는 없습니다. 저 잡혀가요. 그럼 강성은 어떻습니까?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주식은 중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어 정리가 남들만큼만 얻으면 정상이윤이고 남들보다 더 얻으면 초과이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볍게, 자,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자, 우리가 테두리를 그려볼게요.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을 얻고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을 얻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초과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약성까지 과거는 정상이윤 초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얻으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중강성 갑니다. 중강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정상이면 없죠. 미래 정보는 초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강성은 어때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완전경제가 가장 부합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초과를 얻을 수 없고 정상을 얻을 수 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3절에 가시면은 상업지 입지 선정이 있고 입지상, 입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입지 파트는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만 이제 보는데요. 자, 입지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업지 입지 선정에서 밑에 점포 입지 유형별 분류하고 상품의 종류별 입지만 조금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객관식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상권에 대한 그 개념에서 밑에 점포에 대한 입지 유형별 분류가 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입지 파트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입지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예요. 이번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레일리의 소매인력과 그 다음에 입지계수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런 종류가 중요합니다. 이 집심. 자, 우리가 점포에 대한 입지 유형별이에요. 입지 유형별. 그 유형별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집심이에요. 집심. 집심은 도심에 모이면 유리한 점포예요. 모인다. 그래서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로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백화점과 보석점이 이제 기금속점으로 잘 나옵니다. 백화점과 기금속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기금속점. 그 다음에 이제 집재라는 것은 모인다. 모이긴 어디에 모이냐? 제가 같은 업종이에요. 우리가 여의도 가시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끼리 한 곳에 모이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서점, 가구점 같은 건데, 가구점이나 공구상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재라는 자체는, 산재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업종끼리 흩어져야지 유리해요. 그래서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자파점하고 이 세탁소가 잘 나옵니다. 자파점은 모여 있으면 안 되죠. 세탁소. 세탁소는 모여 있으면 다리미 갖고 나와요. 굉장히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 아까 국지적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지역으로 국한됐잖아요.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자체는 모이긴 모이는데 그 지역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업종끼리 또 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점은 농촌에, 어구점은 어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밑줄만, 도로로 가까우니까 10분에서 20분 정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리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매품이라는 자체는 이 선자가 고르선자예요.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점포를 통해 비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비교해서 구매하면 선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품점은 고가죠.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 상품으로서 구매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격수는 높고 광고된 유평, 어떤 우리가 그 유명품이라는 것은 명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선매와 전문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셔서 우리가 입지 파트를 조금 더 가려고 하는데, 공업입지 선정은 약간 좀 상업입지랑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죠.